6조차가 됐습니다. 빨리 하여간 지나가네요. 엄청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당질하고 지방질, 이 당질 관련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당질에 관련된 것들이 또 비만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질하고 지방질 그리고 이제 비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질은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함수탄소,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몸의 모든 열량을 영양소를 내는 것 중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결합체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단당류, 다당류, 그 다음에 이당류, 올리고당류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당질의 기본단위고 그거에 따라서 종류를 보게 되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 분자식은 C6H12O6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것은 글루코스, 포도당만 쓰이고 있고 포도당 이꼬르 설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나오는 설탕은 보통 자당이라고 수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체 질환의 원인이고 당뇨 질환의 원인이 전부 이렇게 포도당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과일에 존재하고 포도당보다는 독성이 적습니다. 또 더 달콤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양도 적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별로 자극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락토스는 유당의 구성 성분으로 포도당이나 과당보다 당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식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도당, 글루코스는 생명의 기본 유기화합물 중에 하나라는 거, 이 구조식은 여러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당류,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건데 이게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져 있는 것을 자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당류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체내에서 가스분해가 빨리 돼가지고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자당을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간도 생기게 되고 또 지방으로 뱃살이 쌓인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합쳐진 거고 메가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입니다. 근데 이당류는 순수한 상태에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예외적인 게 꿀이 이당류에 들어갑니다. 이당류의 구조식은 글루코스가 합쳐져 있든지 글루코스 프룩토스가 합쳐져 있든지 이게 자당이죠. 갈락토스와 글루코스가 합쳐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고당류는 단당류가 3개 내지 10개 미만으로 결합된 물질로다가 이제 식품에 올리고당류는 콩과 팥에 많이 있는데 라피노스나 스타키오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체 내에는 올리고당류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 효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돼서 박테리아에 의거해서 분해돼 가지고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올리고당류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사카라이드죠. 다당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글리코겐, 이렇게 여러 개의 단당류들이 합쳐져 있는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분, 대표적인 게 이제 전분, 스타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연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판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게 돌아가면서 1번 탄소하고 4번 탄소와 결합된 나선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전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6번 탄소하고 결합되면 이렇게 과지가 생겨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성 전분을 우리가 이제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거, 포도당이 저장되는 게 이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식물성보다는 가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분과 셀룰로스에서 우리가 셀룰로스는 자르는 효소가 있어야지 되는데 전분은 우리 몸속에서 자르는 효소가 있는 반면에 셀룰로스는 자르는 효소가 없어서 되게 이제 그냥 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소나 이제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효소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어떤 영양소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치는 이 당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라지는 거에 의해서 당도가 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씹었을 때 당도가 높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중에 당질 중에 이제 식이섬유질, 다이어트리 파이버가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리 파이버는 인간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질하고 가용성 식이섬유질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질의 대표적인 것들이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죠. 셀룰로스는 안 되지만 헤미셀룰로스나 리그닌은 대장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용성 섬유질은 팩틴이나 헤미셀룰로스의 일부 점액질 같은 것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질은 우리 몸속에서 대표적인 게 셀룰로스인데 이거 흡수가 되지 않고, 이것도 헤미셀룰로스도 흡수가 되지 않고, 근데 요거는 헤미셀룰로스하고 리그닌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팩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성 식이섬유질 주로 과육에 풍부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들을 서로 붙게 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용성 식이섬유질이고, 당질이 소화가 되는 것은 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음식물이 들어가서 구강하고 작은 창자에서 아밀라제, 수크로제, 락토제에 의해서 이게 말타제, 스크라제, 락타제에서 이렇게 전부 글루코스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화 효소제가 제대로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당질의 대사는 흡수된 당질은 보통 글루코스로 돼서 혈액 또는 간장 근육 속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포내 산소가 부족될 때에는 락틱 애시드가 합성돼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피로도가 쌓인다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당질은 대사돼서 38개의 ATP를 생성해내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 대사는 먹는 것에 따라서 전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들어가고, 설탕, 분해 뒤 들어가고, 과당도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은 그대로 사용되고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글루코스로 의해서 모든 이렇게 우리 몸속의 곳곳에 보내져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것들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당의 대사는 흡수된 단당류 중에 과당과 갈락토스는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하되고, 흡수된 당장류는 모두 포도당 형태로다가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운반되고 세포내로 이동돼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하는 게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으로다가 합성하는 대사 과정하고
분해하는 대사 과정 두 가지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루코스 여기 카보하이드레이트는 글루코스로 바뀌면서 이게 피루베이트로 돼서 TCA 사이클로 돌아가서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인데 여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이게 전부 비컴플렉스가 일반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컴플렉스가 모자르게 되면은 많이 모자르게 되면 이런 대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발 검사상에서는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앞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한글로다가 표를 해놓은 것들입니다. 글리코겐에 대해서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다가 간과 근육에 여분의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고 UDP 포도당 유리딘 2인산이라고 얘기하죠. 유린 디포스페이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인산에서 이게 글리코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사 작용이 이런 식으로다가 UDP 포도당에서 이쪽으로 해서 포도당으로 가지고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하는 것이 이 과정에 의해서 글리코겐으로 하나는 합성이 돼서 UTP로 들어가고 3인산으로 유리딘 3인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글리코겐의 분해 과정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이용돼서 쓰여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부 간에서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대사의 조절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둘 다 췌장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고 혈당이 낮아질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것을 조절하는 거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당뇨 질환이 온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대사의 조절은 비타민에 의해서 조절된다. 결국은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은 TPP, FAD, FMN, NAD, CoA, 비타민 B12. 그러니까 치아민, 리보플라빈, 그 다음에 나이아신, 그 다음에 여기 판토테닉 애시드,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메타볼리즘이 TCI 사이클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게 이런 보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프로테인이나 패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타민 B 컴플렉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B 컴플렉스가 거의 결핍되어 있어요. 왜 B 컴플렉스가 결핍되어 있겠습니까? 현대 시기를 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있는 게 그 신원에 주로 있는 곡물의 신원에 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분도 이게 전부 10분, 뭐 10분도 이런 식으로 다 곡류를 다 깎아서 쓰고 그렇게 하기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모든 질환의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타민 C보다 비타민 B 컴플렉스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게 그전에는 비타민 B 컴플렉스 시장을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비타민을 만들고 있는 표준 제조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약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 양이 딱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게 옛날에 나온 B컴C예요. 그러면 그 규정이 아니고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0mg, 50mg, 50mg 또 50 마이크로그램, 50 마이크로그램 이런 1대1의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비타민 표준 제조 지침이 없었어요. 그렇게 만들면 의약품으로 이것은
체내 내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못 해주겠다라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왜 그게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고 막 각 회사마다 뭐 일동제약이다, 뭐 대웅제약이다, 뭐 종건당이다 다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 규정을 깨트린 게 허가사항을 미국에서 허가증을 이게 주 카운티에서 인증된 허가증을 하나를 갖고 들어와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만든다라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했어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되니까 계속 그 나름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허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비타민C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표준 제조 지침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쓰게 되면은 그 비타민 C가 뭐 C를 부족한 사람에서 뭐 효과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음식물,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돌아가는 TCA 사이클이나 조절하는 것들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투여해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 1주, 내주, 2주 만에 다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불문하고 다 모자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쓰임새도 많이 들어가고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은 B콤 충격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B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11시, 하루에 30알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효과로다가 해서 움직여 왔던 것들입니다. 탄수화물의 생리적 기능을 보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단백질 절약작용이 있는 것은 이제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을 이거 부족하면 에너지원으로 쓰이니까 단백질 절약작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케톤증을 방지해 준다 그러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케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케톤으로 변화돼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케톤의 물질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케톤증이 나타나게 되고, 케톤증은 만들어내게 되면 산성으로 몸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형태로 되니까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당뇨 질환은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당뇨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요즘도 그 저탄고지 해가지고 뭐 시기도 바뀌고 다 그러는 게 많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신경증이라는 겁니다. 인지 기능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착각이나 환각도 없고, 근데 이렇게 기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상으로만. 그리고 피곤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대부분 영양결핍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양결핍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이게 너무 이렇게 당류를 너무